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통해 만나 뵙게 되어 무척이나 반갑습니다. 최근 매일경제에서 코스피 하루 거래 대금이 코로나 이전 44조에서 코로나 이후 지금 5조 원대로 급격히 떨어졌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계속되는 주식 시황의 하락세는 결국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을 모두 떠나게 만들면서 투자된 자금이 썰물처럼 빠르게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결국 주식 투자의 성공 여부는 얼마나 오랫동안 시장의 비관론을 무시할 수 있는지에 달렸다는 주식 투자 현인 피터 린치의 말처럼 우리가 현명한 투자자라면 지금 좋지 않은 시황 속에서 얼마나 비관적인 상황을 무시하고 오히려 투자를 지속해 나가야 하는지에 달려 있겠습니다. 100년이 넘는 주식시장의 역사이지만 계속 반복되는 투자자들의 이러한 행동 패턴은 물론 심리적 요인이 크겠지만 또한 이러한 현상들 때문에 단순한 주식시장이 오랫동안 유지가 되는 게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작년 11월이었죠. 그 CU 편의점으로 유명한 BGF 지주사가 코프라 지분 44%를 1,800억에 인수한다는 공시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코프라 최대 주주였던 한상용 대표가 자신의 경영권 지분인 35%의 주식을 무려 주당 2419원의 전량 BGF에 매각을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참고로 현재 코프라의 주가는 매각 발표가 있었던 작년 11월 전고점 당시 주가가 13,800원이었고 현재는 7,000원이 안 되는 것을 보면 BGF의 결정으로만 놓고 판단했을 때 아무리 경영권 프리미엄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앞으로 이 기업의 성장세가 얼마나 대단할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이죠. 코프라는 타 법인 취득하기 위해서 280억의 제3자 유상증자를 결정했는데 당시 주식 발행가액이 5,85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이어 코프라는 이렇게 이제 마련된 자금으로 그 BGF 지주사의 자회사 중 하나인 BGF 에코바이오를 BGF로부터 280억에 빼내와서 인수해서 코프라 자회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저는 오늘 국내 편의점 1위 업체인 CU의 지주회사죠. BGF와 코프라 기업을 함께 분석한 내용을 영상을 통해 여러분께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편의점 유통을 하는 회사와 그리고 이제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두 기업은 겉으로 보면 전혀 연관이 없을 것 같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크게 관련이 없었던 이 두 기업이 기업 인수 합병을 통해서 어떻게 사업이 향후 진행이 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특히 큰 그림에서 국내 편의점 1위 업체인 CU를 가지고 있는 지주회사 BGF가 코프라 인수를 통해 그 앞으로의 사업 방향성과 정책 변화와 함께 개별 종목으로 이제 코프라의 미래 성장 가치를 세부적으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의 이제 귀족 명문 집안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엄청난 재력뿐만 아니라 명성을 얻고 있는 가문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제 이들은 맨주먹으로 이제 한국 근대화 과정에서 창업을 통해 이제 기업을 일구어 거대한 부와 명성을 얻었던 전형적인 성공한 기업인들과는 다르게 엘리트 교육을 받고 자라면서 이제 관료가 되어 자연스럽게 기업인들 집안과 결혼 등을 통해 관계를 깊게 맺으며 한국 사회에서 그야말로 최고의 위치까지 올라가며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왼쪽 홍진기라는 사람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 사람은 자유당 정권 말기에 오래전 얘기죠. 당시 42세 나이로 최연소 법무부 장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65년 삼성 이병철 회장의 간곡한 부탁으로 당시 중앙일보 사장을 맡으면서 한국 사회의 명문 가문으로 발돋움하기 시작합니다. 홍진기의 장녀인 홍라희는 이병철 회장의 이 아들이자 삼성을 이끌어갈 2인자인 이건희 회장과 결혼을 하면서 이제 사돈지간이 맺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홍진기의 장남인 홍석현, 그러니까 홍라희 동생이 되겠죠. 역시 엘리트답게 미국 명문 스탠포드 대학을 나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제 중앙일보를 경영하게 되고, 이제 그 아래 이제 차남인 홍석조 또한 그 뛰어난 두뇌로 이제 하버드 법대를 나와서 지금 BJF인 보광 그룹사의 이제 경영을 물려받게 되어 각자 이제 영역에서 사업을 활발하게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 오늘 분석하는 BJF는 현재 홍석조 회장이 전체 경영을 하고 있고, 그 아래 이제 홍정국과 홍석현 두 아들이 경영권을 물려받기 위해 실제적인 경영 활동을 하면서 경영권 승계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토록 홍씨 가문은 기존 기업인들과 다르게 그 한국에서 최고 엘리트 교육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 유학을 통해 한국 최상위 계층에서 여전히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분 관계를 살펴보면요, 이제 BJF 지주회사의 최대 주주는 7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 홍석조이고, 장남 홍정국은 10%, 그리고 차남 홍석현은 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BJF 지주회사는 BJF 리테일 지분 30%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코프라 지분을 44% 가지고 있어 이제 실질적인 지배를 BJF 지주사를 통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이 이번에 이제 코프라가 BJF의 이제 자회사 중 하나인 그 BJF 에코바이오를 앞서 이야기한 대로 280억에 인수를 해서 이제 자회사에 편입시키는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BJF는 경영권 승계를 위한 작업이 어느 정도 좀 윤곽이 드러날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이제 할 수 있겠는데요. 그 장남 홍정국은 기존 BJF의 편의점과 유통 관련된 사업을 이어받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제 동생 홍정혁은 그 코프라를 선두로 해서 에코바이오의 친환경 플라스틱까지 포함한 그 편의점 유통과는 차별화가 되는 사업군으로 그 BJF가 나중에 미래에 조금 더 뭐 봐야겠지만 나뉘어질 가능성이 더 한층 높아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BJF 그 그룹사에서 기존 편의점 유통과 함께 또 다른 사업 방향으로 하나의 축으로 발전하게 될 코프라 기업에 대한 세부 분석을 좀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그 이 주식의 이제 최근 개요를 보시면 시가총액 약 1,800억이 조금 안 되죠. 21년 매출 약 2천억이 넘었습니다. 영업이익도 223억으로 약 11%의 영업이익률을 시현하였지만 그 순이익은 8억으로 1%가 채 안 되는 순이익을 기록하였습니다. 이게 이제 올해 1분기죠. 그리고 현재 PER은 약 17배 정도이고 BPS가 6,980원, 그리고 PBR이 약 1.01배로 그 자산 가치 측면에 있어서는 그 이 순자산이 이제 시가총액이랑 1대1 맞먹을 정도로 자산 가치 대비 기업의 평가는 매우 그 보수적인 입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코프라 기업은 플라스틱 제조업체인데 이제 일반적인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업체는 아니고요. 그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그 내열성, 그다음에 강성 등 기계적 성질이 뛰어난 고기능성 플라스틱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특히 컴파운딩이라고 해서 고분자 합성 수지를 만들면서 여기에 이제 여러 종류의 그 보강제와 첨가제 등을 혼합해서 사용 목적에 적합하게 이제 압출이나 사출 등의 성형 가공을 통해 이제 제품을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고기능성 폴리머 소재로 널리 그 쓰이는 소재가 바로 이제 나일론으로 잘 알려진 그 폴리아마이드 수지인데, 이것이 그 PA66과 PA6 두 가지 종류를 이제 코프라에서 주로 이제 생산을 하고 있고, 그 폴리프로필렌이라고 하는 PP도 이제 다양한 첨가제를 혼합해서 여러 가지 성질이 필요한 곳에 생산해서 납품을 한다고 합니다. 그 내열성과 강성 등 기계적 물성이 뛰어난 고기능성 플라스틱은 다양한 산업에서 이제 활용이 지금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자동차 부품에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자동차의 경량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자동차의 경량화가 중요한 이유 첫 번째가 그 먼저 무게가 줄어들수록 연비가 좋아지게 됩니다. 이제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이제 이산화탄소 이제 배출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뒤에 더 이제 자세히 이야기 드리겠지만, 이런 두 가지 요인으로 인해 강성, 내열성, 그리고 성형 가공성이 우수한 고기능성 플라스틱이 점점 더 금속을 대신할 소재로 시장에서 그 수요와 중요성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좀 말씀드리면요. 그 자동차 중량이 1% 정도 절감이 되면 연비, 그 소비량 역시 그 1% 정도 이제 절감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자동차가 1년 동안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평균적인 양이 믿기 어려울 정도인데 자동차 무게의 약 4배라는 엄청난 양이 배출이 된다고 합니다. 1년 동안. 이처럼 자동차 경량화는 그 이산화탄소 배출량 절감에 있어서 이게 선택 사항이 아닌 절대적으로 이제 필수적 요소로 이제 전환이 될 예정입니다. 바로 지구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이제 전 인류가 탄소 배출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더욱더 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이 경량화하는 데 있어서 고기능성의 플라스틱의 수요가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동차 산업에서 고기능성 플라스틱의 이제 니즈가 더 높은 이유가 이제 연비와 탄소 배출뿐만 아니라 안정성 향상과 높은 경제성에 대한 수요가 강판 같은 금속보다 훨씬 더 부드럽고 강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합니다. 금속 대신에 고기능성 플라스틱을 사용함으로써 차체의 디자인은 희생하지 않고도 엄격한 보안 기준과 환경 기준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한 가지 사례로 자동차 산업이 전 세계에서 가장 이제 발전한 나라가 독일이죠.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같은 크기의 이제 차량에 이 300kg의 이제 고기능성 플라스틱을 사용해서 이것은 이제 전체 자동차 무게의 약 25%를 차지하는 비중으로 사용이 되고 있다고 하고, 반면에 이제 비교적 이제 자동차 산업이 후발주자인 중국의 경우에는 이제 고기능성 플라스틱의 이제 사용량이 평균 78kg, 전체 중량의 약 9%를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하고요. 세계적으로 이제 평균치는 120kg의 이제 전체 중량 12% 정도로 자동차 관련 고기능성 플라스틱이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이제 시장의 니즈가 더욱더 이제 증가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는 좋은 어떤 하나의 어떤 데이터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코프라에서 생산하는 자동차 관련 고기능성 플라스틱은 자동차 부품 전방위에서 이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코프라 이제 홈페이지 방문하시면 세부적으로 이제 나와 있는데, 이 굉장히 많은 곳에 요소의 고기능성 플라스틱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는 유리나 철 등의 무거운 기존 제품들이 이제 더욱 가벼운 고기능성 플라스틱으로 대체될 것이 어느 정도 좀 확실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분기 매출을 보면요, 이제 전체 620억에서 320억을 PA66 제품이 기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의미하는 바는 PA6보다 이제 부가가치가 좀 높아 보이는 PA66 제품에 대한 매출 비중이 이제 크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향은 회사의 매출과 이익을 보다 이제 견조하게 이끌어 줄 것으로 저는 좀 개인적인 분석과 판단을 하고요. 주요 매출처는 이제 자동차 완성 업체가 아닌 이들의 1, 2차 협력사로서 한운 그리고 이제 두원 등 현대기아 주로 이제 부품 협력체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 구성 세부 사항인데요. PA66 비중이 이제 절반이 넘는 상황이고, 내수와 수출이 반반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기아차 향 비중이 약 55%로 이제 절반이 넘는 상황이고, 그 외에 이제 다들 아시는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에도 많이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단연간 매출과 이익의 성장세를 보겠는데요. 2020년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모든 산업이 좀 위축되었는데, 이제 코프라도 마찬가지로 2020년 다소 이제 역성장을 이제 했죠. 하지만 작년 21년 반등하면서 신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223억, 이익률도 21년 11% 정도로 이제 두 자리 숫자를 기록했지만, 순이익은 8억, 순이익률이 0.4% 정도로 이제 사업 이익과는 다르게 순이익 훼손이 커서 이 회사 주담과 통화를 한번 해봤는데, 왼쪽 상단 표와 같이 전환사채 CB와 신주 인수권부 사채 BW죠. 그리고 그 외 파생상품의 이제 가치평가 손실로
그 일시적인 회계상에 이제 좀 조정이라는 좀 답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사업을 통한 영업 이익이기 때문에 큰 그림에서 자동차 경량화라는 시장의 니즈로 인해 꾸준하게 고기능성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대체는 계속 더 증가하여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회사의 재무적 안정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유동 자산이 2,480억, 그다음에 유동 부채가 1,286억으로 유동 비율이 2배가 가깝습니다. 그리고 재고 자산 450억을 제외한 당좌 비율 역시 꽤 높죠. 한 1.5배 정도로 유동성 위험이 거의 없다고 이렇게 좀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부채 비율 또한 한 79% 정도로 재무 안정성에 있어서는 매우 높은 평가를 이렇게 좀 주고 싶습니다.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회사의 부채를 뺀 순자산이 약 1,800억인데 현재 시가총액이 1,700억 정도로 자산 가치가 높은 회사라는 것이 투자에 있어서 또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요즘 장기간 시황이 좋지 않다고 고통을 느끼십니까? 아니면 비관론에 지쳐 시장을 벗어나려고 하시는 건 아닐까요? 비관론이 깊어지면 짙어질수록 현명한 투자자의 입가에는 미소가 지어집니다. 부자가 되는 시간이 더 짧아집니다. 경제적 자유를 더 빠르게 실현할 수 있는, 그리고 신흥 부자가 탄생하는 시기가 지금 이 시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DK 인베스트와 함께 멋진 투자 라이프 같이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